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벌써 진로와 직업 3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공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로와 직업 시간에는 뭐 여러분의 고민 모든 걸 다루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로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고 나면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선생님이 공부 어째 할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자, 공부에 대한 정의, 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선생님, 지난 시간 직업 이름 그것보다는 재미없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의 또 꿀팁, 굵고 짧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버킷리스트?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루고 살고 싶다.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왜 학교를 다닌다. 또는 왜 공부를 한다. 이런 걸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꼬마 철학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그 학자가 책에서 했던 말인데요. 공부의 정의를 또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정의를 여러분 나름대로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책에서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그 사이에서 오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메워가는 모든 everything 활동, 그것을 공부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의 내 모습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좀 하여튼 고민이 많은 사춘기 여러분이죠. 네, 만나게 되면 그런 사춘기의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지는 여러분 인생 시기의 특징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볼 작정입니다. 자, 공부의 3요소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몇몇을 빼고는 복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독서실을 가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홀랜드 육각형 혹시 초등학교 때 들어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요. 홀랜드 육각형의 사무형 친구들은 조용한 공간에 가서 혼자서 우아하게 공부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가 서로 설명하기 여기서 보이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설명하기가 가장 큰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8가지로 여러분의 학습법을 좀 점검해 보도록 쌤이 안내하겠습니다. 쌤이 시간에 하루를 초로 계산해 보자 이랬는데 86,400초라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나오죠. 이상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아침마다 86,400원을 따박따박 넣어주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저녁이 되어서는 남은 잔액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상한 은행. 그것이 하루라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침에 잘 받은 86,400원이라는 이 시간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이야기는요,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우선순위라 해놓은 이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순위라고 하네요. 사실은 얘가 랭킹 1위가 되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일 급하고 중요한 것 먼저 때우려고 하죠. 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을 하루 중에 반드시 했나 체크한답니다. 물론 뭐 운동하기, 책 읽기, 신문 보기 이런 내용들은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데 현재 벼락치기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따박따박 모아가면서 꾸준히 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 그걸 하루 중에 나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얼마나 하였느냐가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하네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나에게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성적은 근데 또 이렇게 향상합니다.
도달점에 도달한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친구도 이렇게 계단식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ABC 중에 C 지점에 있는 친구가 조금만 더 하면 훅 올라갈 것을 포기하면서 나는 A 지점이야 이러고는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기란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이럴 때나 쓰는 단어라는 거 얘기하고 싶네요. 시간 관리는 우선은 여러분들 우선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을 물론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생활계획표를 만들어서 놓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학습계획 안에는 과목 분량, 시작시간, 끝시간, 정해진 시간 이런 걸 좀 정해두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15분 안에 수학문제 5문제 풀 거야. 짧은 시간에 목표를 좀 정해두면 좀 더 집중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혹시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공간이 있는지요? 물론 그 방해가 될 물건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게 좋은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정리정돈하다가 1시간, 2시간 다 흘러버리는 경험 있죠.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딱 정해두면 더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자, 수업을 잘 듣는 친구들은 시험을 잘 봅니다. 일단 선생님들은 시험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잘 듣고 기록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자, 기록이 여기 나왔네요.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요. 선생님이 10분 이상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꼭 나만의 표시 방법으로 기록해 두어서 따로 정리하는 것. 자, 그것을 복습 노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하루 공부했던 것을 까먹는 거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 전략은요. 일단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은 가능하긴 하대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진다네요. 그리고 잠을 적게 자는 것은 너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뇌에 쌓인 찌꺼기를 잠을 통해서 다 없애고 또 다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는 나의 시간대가 길지 않더라도 어느 시간대인지 한번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책은 목차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나무 어떤 그 단원들이 나오나 하는 것을 보면 좋겠죠.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는 읽은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3주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근데 3주 전부터 암기는 안 되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초반에는요. 후반에 가서 문제풀이, 그 다음 집중적으로 자꾸 틀리는 부분을 좀 더 공부한다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3주 전부터 암기는 안 됩니다. 시험 스트레스, 시험 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뭘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스스로 퀴즈를 내거나 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공부가 다 된 이후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3차 시 진로와 직업 과제는 아이고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는 문제를 잘못 냈네요. 아닙니다. 미래인재 학습법 8가지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방법 2가지 이상을 써주세요.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게 좋거든요. 8가지 중에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또는 복습 노트를 잘 쓰고 있어요. 뭐 본인이 잘하는 2가지를 써주고요. 오늘 진로와 직업 3차 시 수업에서 깨달은 점 10글자 이상 써주기 바랍니다. 알죠? 학번을 꼭 기재한 후에 과제에 대한 답을 써야 여러분 출첵이 됩니다. 여기까지 3차 시 수업 강영숙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꼭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바이.